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어떻습니까? 자, 이것만 보더라도 뻔히 보이시죠?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리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고가는 718원까지 올라왔고요. 저가는 670원까지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 먼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플로 넘어올 건데,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소매 판매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얼만큼 지출을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아, 이거는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 그러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 지표 발표를 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발표와 함께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일본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9시 30분에 정확하게 상승력을 엄청나게 높이 올리다가 다시 또 하방 압박을 갖고 다시 한번 기준 라인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또한 이렇게 긍정적인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받는 요인은 뭘까? 제가 나중에 설명 한번 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미국 증시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너무 좋다는 이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코인 시장에 있는 자금이 미 증시로 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의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최근에 저희 코인 시장에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왜 줄어들었을까? 이 줄어든 시점에 나스닥은 엄청나게 상승력을 가져오면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코인에 있는 자본군이 다시 한번 증시 쪽으로 돌아갈 이유가 충분하겠죠? 왜? 수익권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이동될 것인가 말이죠. 자, 이러한 부분과 함께 시장에서는 굉장한 작은 움직임에도 하방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긍정적인 지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또한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도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리플코인 어떻습니까? 700원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670원, 다시 현재 695원. 물론 718원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차트 보면 보시면 아시죠?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 라인 안에 못 들어왔다. 아직 세이브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700원 라인이고 여기가 750원 라인이에요. 당연히 이 박스권 라인에 위치해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 구도를 가져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이 바닥 구간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닥을 두드린다는 건 우리가 650원까지도 가격대를 열어놓고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안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700원 라인에. 자, 700원 라인이 안착한 게 무슨 대수냐? 내 매입 단가는 1,500원 이상이다. 내 매입 단가는 2,000원 이상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리플 코인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 당연히 매입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지금 700원을 이탈했다. 물론 슬프고 힘들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1분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뒤로 하고 하방 압박 받으면 내려왔으니까 이럴 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1,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내 매입 단가 1,5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그 부분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모습, 지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플코인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메이저 코인이 대박 엄청난 폭락 장세를 보일 때 리플 코인은 왜 다시 700원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을까? 말 그대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악재성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악재는 뭡니까? 바로 SEC입니다.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해당되는 리플 코인을 계속적으로 압박했던 게 언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SEC가 리플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합의금을 대폭 낮췄다. 합의금을 낮췄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SEC와 리플의 합의점이 조만간 도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나 하방 압박 갖고 왔지만 다시 상승력을 보이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거. 이 부분이 바로 리플 코인의 얼마만큼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지 결정할 것이거든요. 자, 왜 그렇죠?
주식 거래든 코인 거래든 악재성 이벤트가 없어진다라는 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슈팅 구간을 가져오게끔 만든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는 SEC 가장 큰 악재가 없어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이 상승력을 가장 크게 올라가기 전에 우리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난 리플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그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매입 단가 높다. 그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통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고 해당되는 코인, 리플 코인은 이미 바닥 구간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물론 흔들거릴 수 있죠. 이런 흔들거림에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코인 같으면 아예 방향성을 잃었다고 한다면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겠지만 리플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죠. 왜? SEC와의 조만간 합의점을 찾는 부분이 강력한 슈팅 구간을 나올 거기 때문에 또한 합의금을 낮췄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슈팅 구간이 나와야 되지만 비트코인의 하방 압박, 전반적인 메이저 코인들의 하방 압박이 리플 코인의 상승력 또한 제재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SEC뿐만이 아닙니다. 기준금리 말씀을 드렸던 이 금리 발표 이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가? 저희 경제지표 발표를 보는 이유가 이 금리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앞으로의 슈팅 구간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지 또한 우리들의 수익 구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리플코인 어떻게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제가 매수와 매도의 관점 이제 문자를 먼저 넣어드리고 있죠.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따로따로 문자를 넣어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모든 분들이 매입 단가가 틀리고 투자의 가용 금액 또한 다들 틀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나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지 체크하고 비중 관리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넣어 주신 것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장 넣어 드린 것도 무료니까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해당되는 무료 문자 받아보시면서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리고 아랫부분에 링크도 하나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도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자, 제가 문자를 넣어드린 부분 또한 카톡방 주소를 넣어드릴 겁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오늘도 어김없이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어떠한 코인이었습니까? 리플코인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코인입니다. 뭐 지금도 갖고 있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 뭐가 있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또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자,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들은 이렇게나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SEC가 시장을 압박했고 리플 코인을 압박하고 있죠. 또한 기준금리라는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압박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는 건 당연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700원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했다면 우리들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리플 자체로서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걸까? 그 부분을 전체적인 시장을 통해서 확인 먼저 해드려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미국 증시와 코인은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미 증시가 올라가면 코인 시장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비 증시가 올라간 대비 코인 시장은 요만큼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자, 알트코인은 패닉셀 여파도 폭락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이게 6월 18일 오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의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2%, 뭐 1% 넘게 하락한다.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니플은 버텼습니다.
왜 버텼냐? SEC가 합의금을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합의점을 찾겠다. 그러면 리플의 강력한 하재 압박 부분이 해당되는 악재성 이벤트가 없어진다라는 거. 그 부분은 리플 코인의 재차 급등력을 만들어 보일 거라는 거. 이 부분은 당연하겠죠. 근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 이 디커플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식이 랠리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6만 5천 달러 붕괴가 되었다. 자, 주식이 랠리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국장입니까? 아닙니다. 미장 자체가 엄청나게 상승력을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나스닥 또한 상승력, S&P 500 또한 상승력을 같이 보여주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당연히 해도 증시 쪽으로 쏠릴 확률이 높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거래량을 적게끔 만들었다. 거래량이 없게 나온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작은 압박으로도 엄청난 하방을 만들고 작은 슈팅 구간으로도 작은 호재성으로도 상승력을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거래량이 없는 시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주요 가상자산 또한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다른 메이저 코인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죠. 근데 리플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오늘 날짜로는 동일한 모습으로 하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리플 혼자 단독적인 상승력을 보였다는 거. 자, 리플의 최근 상승세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트코인이 하방 압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코인의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인 SEC가 조만간 합의점을 찾아서 해소가 될 것이다. 그 마이너스는 리플 코인이 그동안 눌려왔던 것을 다시 한번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 그러나 리플 코인은 확실하게 홀로 상승력을 보였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리플 안에 고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자, 고래가 유입되었다, 거래량이 급증되었다는 건 고래가 유입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하나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차트 설명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단가만 보는 게 아니라 밑에 거래량까지도 우리는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700원에서 어떻게 올랐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1000원까지 올라왔던 게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근데 하방 압박 가져올 때 보시면 거래량이 일제히 나옵니까? 거래량이 일제히 안 나와요. 자, 올라갈 때의 거래량 보시죠. 상승력과 함께 거래량이 같이 동원되었죠. 근데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안 나온다. 그럼 여기에 유입되었던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탈했다? 이탈을 안 했습니다. 이탈을 안 했고 횡보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건 고래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는 고래들은 그대로 유입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시죠. 자, 고래가 매집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슨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말 그대로 고래가 계속적으로 매수한다면 안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고 고래들은 왜 계속적으로 매집만 할까? 얘네들은 수익권 창출 안 합니까? 창출합니다. 어떻게 창출할까요? 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창출한다는 거. 자전거래가 뭡니까? 얘네들끼리 매도하고 얘네들끼리 매수한다라는 겁니다. 자, 매도 주문을 위에 걸어놓습니다. 걸어놓으면 여기에 저항대가 엄청 몰려요. 그러면 여기를 못 뚫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물량을 다시 재매수한다. 자,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계속적으로 몸도 올라가니까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 물량을 다시 매수하는 자전거래하고 있는 이 도래가 있다라는 거. 자전거래의 도래가 계속적으로 비중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하겠죠. 이 비중을 흡수한다는 거, 비중을 추가한다는 건 누구의 비중을 추가하겠습니까?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고 그 유도한 물량을 이렇게 매수한다는 게 자전거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우리는 매수 매도 대응을 확실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저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닥 구간이니까 난 100% 몰빵 들어갈래.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100% 몰빵 들어갔다가 조금만 흔들린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그 부분을 안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도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영상에서 이 모든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해당되는 모든 부분은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이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자만 보면 잘 모르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주 대응 같이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플코인 굉장히 중요한 발표. SEC가 합의금을 낮췄다. 자, 그 부분 뉴스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SEC는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의 벌금의 제시액을 낮췄다. 1억 260만 달러를 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6월 17일 어제 날짜 나왔던 이벤트였습니다. 자, 스스로 벌금을 낮춘 SEC는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당연히 합의점을 빨리 찾겠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고 이 소송에서 이제는 마무리가 될 부분인데 마무리가 누구 쪽으로? 리플 쪽으로 쏠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SEC는 먼저 합의금의 제시액을 낮췄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확실하게 SEC 입에서 나왔던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낮추겠다라는 그 부분은 해당되는 단가를 비교했을 때 나왔던 부분인데 그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 리플 커뮤니티는 리플이 1.375달러 돌파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리플과 SEC 사건의 합의금은 1억 260만 달러 수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근데 SEC 변호사 측은 마크 파겔은 뭐라고 했습니까? X를 통해서 리플 커뮤니티의 합의 금액은 계산 기준이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정했습니다. 자, 이 마이뉴스는 아직 1억 260만 달러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SEC가 왜 합의점을 빨리 찾으려고 할까? 리플의 승리가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4년도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과 트럼프가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신암호황폐 정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바이든은 어떻게 합니까? SEC를 토대로 이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투표를 받아야 되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려면 공약을 제대로 걸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80%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상태로면 바이든의 승리에 점쳐줄 수 없겠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는 점차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더 힘이 약해지기 전에 빠른 합의점을 찾겠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자, 리플은 10개국, 10개의 중앙은행과 CBDC 관련 협력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 자, 10개 국가의 중앙은행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 자산을 그러니까 현금을 발행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연준입니다. 미국 연준 또한 중앙은행이죠. 이러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CBDC의 관련 협력을 체결했다. 자, 여기서 말한 CBDC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CBDC가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죠. 디지털 화폐는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움직인다는 거. 당연히 우리 한국은행 총장도 말을 했고 미 연준 또한 CBDC가 늦어지게 되면 달러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더욱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어떻습니까?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악재성 이벤트가 해소가 되고 리플은 내부적으로 리플의 강점들을 살 수 있는 그 호재성 이벤트가 쭉쭉 이어진다면 당연히 상승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나 떨어졌으니 정말 답답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한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며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시점은 지난 주봉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저점 라인을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그 부분을 통해서 거래량이 딱딱딱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올라왔다는 건 그 안에 들어왔던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은 무조건 나왔겠지만 이 시점 라인은 기준점을 잡고 있다는 건 어느 라인입니까? 바로 700원 라인입니다. 자, 이 700원 라인이 고래들의 매입 단가입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700원 라인은 이들의 가장 수익 구간의 최저치를 말하고 있고 이 7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래라고 했습니다. 자,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은 금리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전망은 더욱더 움직임의 변동성을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 또한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말 그대로 지금 SEC의 합의점은 이제 곧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기준금리 또한 연준에서는 한 번 인하를 예상했지만 그 부분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이벤트들이 악재성 이벤트가 호재로, 그러니까 확실성으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불확실성이 확실성을 바뀐다면 그보다 강력한 호재성 이슈는 없다라는 거는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해봐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또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앞으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해당된 그 부분을 모두 체크해 보시고 혹시라도 영상으로 부족했다면 제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카톡방에 들어와서 직접 저한테 문의하셔도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문자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문자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 내용대로 받아봤는데 나는 대응을 잘 못하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문자를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벌어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저한테 문자 보낸 것도 무료고요. 제가 답장 넣어 드리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였다면 다시 한번 니플 코인의 문자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